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날이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부산은 아직은 막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은데, 일기예보 보니까 뭐, 영하인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요, 집회가 있는 날이고요. 광장에서 만납시다. 서울은 시청역 7번 출구라고 들었던 것 같고요. 부산은 전포역 7번 출구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축제를 즐긴다는 마음으로 가셨다가 이제 뭐 편하신 시간에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할 때 딱 가가지고 끝날 때까지 있는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셨다가 중간에 뭐 좀 재미없네? 아니면 좀 힘드네 싶으면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서울에서 하는 집중 집회는 소식이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파란 옷을 벗고 이제 당 주도의 행사의 색깔을 완전히 지운 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다녀와 보세요. 어제도 뉴스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메모한 걸 보고 기억을 떠올리려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제 그 오세훈은 뭐 명태균 앞에 가서 운 게 아니고 질질 짰다 그러죠. 그리고 김소영 변호사는 오세훈을 요즘 맹폭하고 있어요. 뭐 정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오세훈 후원 회장이 강혜경 씨 통장을 이용해서 명태균에게 3,300만 원을 보냈다라는 계좌 증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300만 원이 도대체 뭐에 대한 비용인지 대가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여튼 좆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오세훈 시장. 나는 이 사람이 다시 시작이 된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명태균이 조작질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시장을 하면서 완전 폭망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정책들이. 서울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박정은 대령님 군 검찰에서 3년 구형한 게 이제 그저께인데 어제도 이제 하루 종일 좀 시끄럽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 오세훈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구나. 보자. 이 오세훈 후원회장이라는 사람이 김모 씨인데, 이 김모 씨가 그 제주도에 한 별장을 가지고 있대요. 그 별장이 어떤 별장이냐면, 김종인과 명태균이 함께 사진을 찍은 그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같이 갔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김종인은 딱 한 번 만났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뭐, 난 그런 사람 잘 모른다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이제, 내 그럴 줄 알았다의 내용들인데, 이 내 그럴 줄 알았다에서 나온, 나는 다른 거는 이제 그냥 굵직굵직한 키워드만 하나 적어놨는데, 이제 딱 하나의 워딩이 이거 나랑 똑같은 생각이네라고 해서 적어놓은 게 기추자님이라고 나와요. 그 기레기 추적자를 줄여서 기추자라는 이름을 쓰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폭탄급 발언이라고, 폭탄급 뭔가가 터졌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이거는 폭탄급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게 이제야 나온 건 아니다. 워낙에 큰 게 뻥뻥 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감각해진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님이 김건희 여사랑 7시간 통화한 거, 그거 나왔을 때랑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디올백 300만 원짜리 주는 영상 나왔을 때 그것도 이미 폭탄급이에요. 이미 그걸로 다른 정권이면 이미 무너졌어야 돼요. 이미 뭐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하든 아니면 뭐 탄핵을 당하든 그걸로 이미 끝났었어야 돼요.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님의 카톡 캡처가 나왔을 때도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작에 양평고속도로가 터졌을 때도 이미 끝났어야 되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15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다는데 20가지가 넘는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끌어내려지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뭔가가 나오나, 뭐 더 큰 게 또 나오나, 이런 걸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요. 폭탄급은. 취임 전부터 말이죠. 그래서 기추사님의 그 말씀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그리고 뭐 신인규 변호사님은 뭐 이준석이 수사 대상자라고 아예 그냥 몰아붙이면서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걸 일단 다 까야 된다. 명태균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건데 저런 식으로 기자들 데리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일 뿐더러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왜 써놨는지 까먹었어요. 아마 앞에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매블쇼에서 뭐 오세훈 명태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는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이제 의사 증원을 아직도 올해 막을 수 있다고 막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씨도 안 먹히고 있죠. 그놈의 2,000명. 나는 이 2,000명의 근거가 김건희가 아닐까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뭐냐, 어떤 회의를 했고 언제 했고 그 회의록은 보여달라, 아무리 말을 해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는 말로 퉁치고 있어요. 회의록도 없다 그러고 회의 날짜도 공개 못하겠다 그러고 근거도 공개 못하겠다 그러고 근데 과학적 근거는 있대요. 그냥 우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나 합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서는 그 윤석열이 대선 기간에 비밀선거사무소를 그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사용했던 물증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작성되었다라고 기록된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실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고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걸 운용했다라는 것만 해도 그 정도 사안인데 더 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거보다 또 더 큰 문제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물주인 남매는 인수위에 둘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 명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졌나 봐요. 뭔 잘못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한 명은 그 청와대 그 활용하는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사무소를 운영했어도 큰 문제인데 그 운영했을 때 임대료를 안 냈어. 더 큰 문제가 있어. 근데 임대료 대신에 얘네들한테 공직을 2명한테 다 주려고 했고 한 명은 못 줬지만 한 명은 실제로 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참.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거는 그 비밀 선거 캠프에서는 주로 TV 토론 준비를 하는 게 많았는데 이재명 악마화를 하는 토론 이제 끌고 나가는 방법에 대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자극해서 이런 식으로 악마화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러운 새끼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전현희 의원님만 적어놨는데 방금 제가 시사인을 들었는데 시사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던데 전현희 의원님은 창원지검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해요. 전현희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에 정보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 대통령실을 향하는 걸 덮자라는 사람들하고 이건 너무 큰 사안이어서 덮으면 큰일 난다.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해서 다 해야 된다라는 양쪽이 좀 부딪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창원지검 근처 모텔에 방이 없대요. 거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답니다.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엄청 몰려가가지고 모텔에 방이 없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눈이 지금 창원지검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날에서는 구체적으로 2명의 검사가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창원지검을 무작정 정유미 검사라는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만 보기에는 뭔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 게, 수사단 규모가 작다라고는 하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수사 자료를 정리를 잘해가지고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만 정리해도 벌써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가고 김건희 구속 수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핸드폰 압수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뉴스토마토구나. 뉴스토마토는 국힘의 그 경선 때 투표를 조작한 거, 그 조작한 방법이랑 정황이 있대요. 그리고 증언도 있는데,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깜짝 놀랄 만큼 신뢰성이 있는, 그리고 이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만 나아가기보단 제보자가 실명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가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그 사람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명태균이 홍준표의 부하 직원에게 국민의당 모든 당원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입수를 해요. 그리고 명태균은 이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3차례의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 설문조사에다가 사람 이름에다가 지역과 나이대와 그리고 경선 때 후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전부 다 체크를 해서 그 체크한 자료를 여의도 연구소, 즉 국민의힘 경선을 진행한 회사에 넘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받은 여의도 연구소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경선을 조작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실명을 꺼내서 전면에 등장해서 뉴스토마토와 함께 밝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터뜨릴 수도 있지만 이름 있는 제보자가 무게감 있게 이 사안을 터뜨려 주기를 마냥 취재는 끝났고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뉴스토마토 화이팅. 이거는 어제는 아닌데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봉지욱 기자하고 이명수 기자하고 두 분이 같이 취재를 해서 같이 터뜨릴 무언가가 지금 준비 중인데, 그거는 국민 여러분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터뜨린다고 해요. 거의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기다리기가 지루하긴 한데 뭔지 기대는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오늘 이제 제일 다루고 싶었던 게 요건데, 지금 뉴스타파의 재판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언론사가 없어요. 해봐야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다른 심지어 범민주 쪽 유튜브에서도 잘 안 다루고요. 언론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가 엄청나게 떴어요. 이거 윤석열을 모함하려는 의도가 있는 그 인터뷰다. 그래서 얘네들 감옥 가야 돼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게 수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 만나서 이야기했던 거고, 이야기했던 게 그냥 유튜브에 올라간 건데, 그 내용에 아무런 하자도 없고 문제도 없는데, 이걸 핑계로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고 기자 3명을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선거방해로 기소를 했다가 안 나오니까 털고, 안 나오니까 털고, 안 나오니까 털고를 반복하다가 지금 재판 내용을 뭘로 해서 기소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 중인 거예요. 근데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자꾸 이제 기소 내용, 공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빨갱이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판사가 빡친 거예요. 그거 지금 기자들 와 있으니까 받아 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거 빼라 그랬는데 빼서 다음 기일에 재판하자 했는데 또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안 빼. 왜 안 빼? 의도가 있는 거 알아. 빼. 하고 야단을 쳤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을 하니까 판사가 너네는 지금 이 사람들을 뭘로 재판하자는 거냐, 뭘로 재판하자는 건지 나한테 말을 해야 재판을 할 거 아니야. 지금 너네가 하는 말 안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처벌해 주세요라는 말이 없잖아 이러면서 재판이 열릴 때마다 검사들이 판사님한테 혼난대요. 그 일이 지금 계속 2년째 반복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도가 잘 안 돼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사를 만나면 이재명 대표님의 모든 재판 내용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그냥 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 결과로 뭐 분개하는 유튜버가 없어요. 뭐 벌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나왔으면 분개하는 유튜버가 있었을 건데 이건 뭐 그냥 다들 헛웃음 지으면서 김어준 총수가 이제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게 이제 3심 대법원까지 가야 될 건데 대법원까지 너네들이 압력을 행사해서 재판 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보다 대선이 빠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대선보다 대법원이 빠르면 이재명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는 10분 이해가 되는 게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김민석 의원님하고 본인이 이동하는 차에 잠시 앉혀서 본인 개인 유튜브로 그냥 이야기 주고받고 하는 게 잠깐 나갔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김민석 의원님은 단숨에 수석 최고위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명파리에 대해서 말한 녹취록이 터진 뒤에 해명까지 잘못해버린 정봉주 전 의원은 1, 2위를 다투다가 5위권 밖으로 밀려나서 최고위원이 못 됐어요. 이 정도 집단지성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면 그래 너네들이 끝까지 조작을 해서 당선 무효형이란다. 저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면 이재명 대표님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단숨에 대권 1위 후보가 되는 게 무리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말고 지켜봅시다. 그리고 지치지 말고 광장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맞다. 이 뉴스타파 이 재판 중에 이거 윤석열 명예훼손이니까 이거 윤석열이 진짜 고발하고 처벌받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는 거냐 그것도 좀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뉴스타파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인 출석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판 진짜 웃겨요. 이 재판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루는 데가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알고 계시면 합니다. 이런 코미디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할 때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큰 사안인데 지금 단일화를 할 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냐면 이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가지고 양쪽의 신경전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툭 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추측으로 하는 거지 구체적인 어떤 증거 자료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단일화 여론조사 전에 명태균이 각기 다른 3가지 질문 방법을 가지고 미리 여론조사를 해서 뭐가 오세훈에게 더 유리한지
조사를 해봤다라는 증거가 증언이 강혜경 씨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후보 적합도 아니면 경쟁력, 그러니까 경쟁력이, 이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후보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의 뉘앙스 차이로 1, 2위가 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은 이런 각기 다른 질문을 3번을 바꿔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세훈이 이기는 결과가 나온 질문 가지고 단일화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서 그 말을 한 게 난 무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큰 게 터진다. 이거 터지면 한두 명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몇십 명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저당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평택시장부터 해가지고 서울시장, 뭐 경남지사, 강원도지사, 지금 지자체 선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총선까지, 그리고 개입된 사람이 뭐 비서실에도 있고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현직 시장, 도지사들, 뭐 이거는 지금 당 전체를 드러내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이 전부 다, 이 혐의들이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지면 거의 뭐 전국적인 보궐선거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전부 다 당선 무효되면. 몇십 명이야 이거. 대단합니다 진짜. 나라 꼬라지.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선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는데. 야, 상상만 해도 신나네. 이거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내가 뭐 악플이라고 볼 만한 수준은 없으니까 내가 태클거니까 태클러들이라고 할게요. 태클러 너네들 잘 들어봐봐. 이재명 대표님의 정치 인생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그분이 개헌선을 가지고 있다고,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너네들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드시진 않을 거야. 너네들도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근데 너네들은 고마운 마음 없겠지.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셔. 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뉴스는 이거예요. 이제 그 홍매화부터 지금까지의 사건 흐름, 그리고 강혜경 씨의 증언, 그리고 명태균의 녹취록을 종합해 봤을 때 명태균이 처음부터 그렸던 큰 그림은 이거예요. 본인은 김종인과 손을 잡고 이준석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어려서 안 되니까 일단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고, 자기가 윤석열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은 2, 3년 안에 무너질 것 같으니 그 무너진 틈을 이용해서 그때 조기 대선이 당겨지면 그 대선 때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그걸 4년 중인제로 개헌해서 4년 중인제 새로운 대통령을 이준석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명태균의 빅픽처였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어제 뉴스의 요약 정리예요. 저는 몇 번 말을 했는데 요즘은 범민주 쪽 진영 쪽 유튜브를 들으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과 대통령실이 엄청 크게 깔깔낄낄거리는 조롱거리로 전략했어요. 조롱받고 있어요. 국민의 70%가 넘는 지지를 얻고 있는 세력 쪽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있어요. 저는 비판하고 싶고 비평하고 싶고 때로는 비난하고 싶지만 조롱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조롱하는 행위가 불편하다 뿐이지 그 조롱을 하는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저들은 스스로 조롱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나 그게 더 서글픈 거예요. 대통령실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으면 지금 대통령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내뱉는 모든 워딩,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비서실장이 하는 모든 워딩과 대통령실 대변인이 하는 모든 워딩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는 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이 반나절 만에 거짓말임이 밝혀져요. 이게 어떻게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혹은 대변인이 혹은 부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하는 브리핑이 거짓말이에요. 반나절에서 한나절이면 밝혀질 거짓말들요. 그걸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조롱당해도 싸지. 근데 저는 그걸 비판하고 비평하고 싶지, 저까지 그걸 낄낄거리면서 조롱하고 싶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까 저 뉴스타파 재판 진행하는 검사들은 제가 좀 조롱했네요. 근데 그렇잖아요, 상황이. 아니, 어떻게 검사가 재판 열릴 때마다 판사한테 혼이 나. 그리고 정 나는 이거 처벌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이 처벌을 원해야 되는 대상인 대통령 증인으로 세워보자 하고 있고, 상황 참. 하여. 지금 이제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제가 20분 압박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있는데, 뉴스의 길이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진짜, 이것도 제가 중간부터 그냥 적기를 포기했어요. 왜냐면 그 뒤에는 중복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 중복되는 걸 빼버리면 조금 사소한 사안이 많아가지고, 그걸 빼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뉴스 따라잡기가 너무 힘이 들고, 그 따라잡기 힘든 뉴스를 제가 미니가 쏙쏙 뽑아가지고,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평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비평이라고 해봤자, 보자, 뭐가 있지? 뭐, 신인규 변호사님, 아니, 이거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구나. 기추사님 워딩을 제가 원래 평소에 했던 생각이랑 똑같다라는 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뉴스타파 재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 외에는 따로 제 의견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그것까지 다 넣어버리면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김호준도 아니고 체육도 아니고 제가 찍은 1시간짜리 영상을 누가 다 봐요. 아이고, 그래도 30분이 다 돼가는데, 그, 태클, 뭐, 걸든가 말든가 내가 신경은 안 쓰겠는데, 나한테 질문하면서 답변 요구하지 마세요. 글로 적긴 너무 길고, 내 유튜브 컨텐츠를 그거 답변하는 데까지 시간 할애해버리면, 지금 뉴스 전달하는 내 컨텐츠 만드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너네들이랑 놀아줄 시간 없어요. 태클로 한 명은 내가 그 밑에 링크 달았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전현희 의원님하고 박주민 의원님한테 깊은 가르침 받으시고, 뭐, 그렇게 하세요. 여튼 이제 주말인데,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토요일은 광장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거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화요일 아침 방송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일찍 잠이 들고 이제 어중간한 시간에 깨어나면 유튜브를 찍을 장소도 좀 마땅치 않고요. 한데 다음 주 화요일은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혼자 힐링하러 이제 글램핑을 가요. 혼자서. 뭐 같이 갈 사람 있을 땐 같이 갈 때도 있는데, 친구든 친한 동생이든 같이 갈 때가 있는데, 주로 혼자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글램핑장 그 소개도 하면서 부산 기장에 있어요.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거리여가지고,
글램핑장 가서 글램핑장 소개도 하고 힐링도 하고 힐링해서 뽀송뽀송해진 상태로 제가 화요일 아침도 다음 주 화요일 아침은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요즘 자꾸 길어지네요.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시청해주시고 매일같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3분 계시고 매일이 아니더라도 그 틈틈이 띄엄띄엄이라도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는 또 몇몇 분이 계세요. 제가 모든 댓글 다 이제 선플에는 전부 다 제가 대댓글을 달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주시고 여러분이 저 때문에 힘이 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저 정말 과분합니다. 진짜 여러분 댓글 하나 때문에 제가 감동하고요. 여러분 댓글 하나 때문에 제가 방송을 만드는 동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댓글 하나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작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때문에 많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에다가 주위에 소개까지 시켜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지금 구독자가 아까 봤을 때 133명이었나?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어요. 난 너무 기분 좋아. 그러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토요일 광장에 별일 없으시면 나가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여러분 안녕.